정재원 배우님, 김보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선배님 제 옆으로 와주시고요. 네. 예. 감독님, 배우님들, 여기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의 선물 연출한 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바이 썸머에서 현지 역을 맡은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바이 썸머에서 수민 역을 맡은 김보라입니다. 네, 우선 개봉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특히 감독님부터. 네. 감사합니다. 첫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요. 이렇게 첫 GV 자리에 완성으로 계신 관객들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배우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새삼 느끼고 있고 오늘 괜찮게 보셨다면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열심히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 여름에 되게 재밌게 찍었던 영화가 개봉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오빠 말대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내 라이브러리가 관객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영화를 진지하게 보시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턱을 쓰다듬으면서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좀 뭔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방불케 하는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는 건 저는 또 처음 보는 풍경인데 사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직접 배우분들을 직접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찍으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감상평이나 또 이렇게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좀 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도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이라는 저는 소개를 못했는데 저는 극장 직원은 아니고요. 여기 영화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원재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영화 기획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되신 동기가 어떤 건지 좀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저는 영화를 항상 찍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영화를 찍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던 중에 왜 이렇게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까? 관객들은 그런 비슷한 영화들을 좋아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 중 하나가 그 안에 같이 속한 영화가 아닌 조금 다른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멜로 드라마 중에도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클리셰한 설정들을 조금 주어졌지만 그걸 좀 빗나간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좋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반감을 가지는 어떤 설정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개봉을 하고 있는 중에 관객들의 평이 지금 제일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톤 자체는 상당히 소프트하고 그리고 배우님들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설정에 비해서는 뭔가 천상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컨트라스트가 있기 때문에 또 좀 흥미로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영화 보신 분들이니까 뭐 제가 스포일링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 주인공 현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암투병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영화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말 그대로 좀 은유로서의 질병처럼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설정을 갖고 오시게 된 어떤 이유랄까요? 뭐 이제 클리셰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사실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생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삶의 가장 어떤 뭐 싱그러움 또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활력 넘치는 그런 어떤 시기에 겪게 되는 질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이식한다는 게 좀 큰 의미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주인공 현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설정, 시한부 설정은 어떤 면에서는 도구로 작용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관객들이 봤을 때 죽는 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을 그냥 그저 불쌍하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현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봐줄 것인가가 제일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시한부 설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관객분들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의 큰 시련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의 어떤 한 가지 전부의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치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병으로서 이 인물이 완전히 잠식되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설정했습니다. 그 정재현 배우님 시나리오 처음 받으셨을 때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일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저도 그 시한부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움이 있어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는 좀 부담 아닌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나리오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주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단순히 좀 도구로 쓰이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그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건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현재가 어디가 아픈 건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 이제 병원 친구로 나오는 인물은 어디가 아픈지 좀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에서 이제 현재는 좀 그런 것들 짐작하기 어렵고 이제 밤에 보면 이제 되게 오한이 와서 이렇게 떠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질병 때문에 현재가 힘들어하고 또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고통인가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 사실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연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또 사실 환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도 살면서 뭐 그 정도까지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재라는 캐릭터의 아픔에 공감하기란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영화상에서 현재가 어디가 어떻게 정확히 아픈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근데 제가 짐작했던 거는 현재가 이제 그 손목에 흉터도 있고 이제 그 병원을 나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생사의 갈림길 정도의
좀 큰 사건, 큰 일을 치르기 직전의 상황까지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는 이제 이게 인물을 보면 좀 날개암 환자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실 당연히 항암 중일 텐데 저 아름다운 머릿결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좀 가발입니다. 네. 극중에서요. 아니 잠깐만. 네, 저 진짜 줄 알고 속으로 써봤습니다. 네. 김보라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그 인물 수민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백을 받고 이제 그가 아픈 거를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게 이제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가게 못하는 어떤 결단을 이제 영화 후반들 보면 이렇게 내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납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중 인물로서 접근하실 때 이 현재가 아프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고백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뭐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영화 안에서 뭐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수민 역할로 들어가실 때 김보라라는 자연인으로서 보는 인물하고 또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 어떤 뭐 차이랄까 접근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과정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떠한 인물을 만날 때 일단 김보라로서의 마음을 좀 많이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민이가 했던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다르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반대로 수민이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솔직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연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막 공감이 되고 이해를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은 플러스로 너무 깊게 무겁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최대한 생각을 좀 덜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을 상황이나 인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배우분들 사이에서 감독님들 사이에서 감독님과 배우님 쟁점 같은 것들은 거의 없었나요? 워낙 근데 리딩 때부터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제가 아까 앞에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무겁게 안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너무 무겁게 가져가 버리면은 좀 너무 사연 깊은 아이가 되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마지막 수민이 그 현재에게 자기 속내를 터는 그 장면 리딩 때도 그랬고 너무 그냥 마냥 슬프기만 했다고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는 나 자체도 너무 조금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컸기도 했고 근데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얘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슬펐는데 감독님이 너무 무겁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좀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재가 갖고 있는 좀 무시무시한 설정을 외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뭐 가족 중에 뭐 어르신이 집에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거를 경험했었을 때 어린 나이에서 사실 그 어떤 뭐 무게랄까요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 순간들이 되게 뭐 소중했다라거나 뭐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극중에서 수민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죽으면 그러면 나는 뭐 슬퍼하는 뭐 나는 남겨진 나 어떡하라고 뭐 얘기를 할 때 사실 보면서는 수민아
다 헤어진다, 다 사람이랑.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해주고 싶거든요. 뭐 100년에도 하더라도 뭐 먼저 가고 한쪽이. 결국에 이제 삶이라는 게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극 중에 수민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뭐 올라서라기보다 그럴 수 있다. 그런 하소연을 할 수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면서 좀 수긍이 갖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굿바이 썸머인데요. 뭐 물론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영화 안에서 이제 현재하고 이제 영화 여러 인물들이 안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녕 여름이라고 짓지 않고 굿바이 썸머라고 지금 이유가 나요? 안녕 여름보다 나은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나쁘지 않은데요? 안녕 여름이요? 네. 이 안녕인지 안녕인지 어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 나이대가 제일 어울리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0대의 계절은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 이 사람들은 이 여름이 이 관계에서 여름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여름 촬영이 늘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뭐 더위 때문에 여름이란 계절 때문에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야외 장면도 꽤 많고 그래서 배우님들 아무래도 스태프들은 더우면 예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군요. 네. 이 더위에 관해서 지금 1600번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재영 배우님께서요. 예. 일단 많이 더웠고요. 더운 거는 다 힘드니까요. 그러고 근데 그 제목도 굿바이 썸머고 여름이란 그 여름이 주는 그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실제로도 굉장히 더웠었고 극중 인물들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다 되게 솔직하고 뭔가 저는 보면서 인물들이 되게 뜨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솔직하고 거침없고 그런 게 뭔가 썸머 여름이란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영화 상에서보다 촬영할 때 훨씬 뜨거웠는데 영화 상에서는 좀 선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조금 더위나 아쉬웠습니다. 추위가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포디 상황관에서 뜨거운 바람이 좀 나오고 찬바람이 좀 나와야 느낄 수 있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게 추울 때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그런 어떤 추위감이랄까 어떤 되게 뜨거운 기운 같은 것들이 의외로 또 극장 상영관이라고 하는 곳이 늘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한테 전달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굿바이 썸머 같은 영화들은 이제 상영관에 좀 에어컨도 끄고 같이 모두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보라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그걸 촬영하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굿바이 썸머를 외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웠어가지고 몇 번 도망가시는 거 봤는데 실내 촬영을 할 때도 사운드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아이스 핫팩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아이스 핫팩이요? 아이스팩!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걸 드신 거죠? 예. 아이스 핫초코 같이 아이스 핫팩이 있는데 그 오빠가 있었어가지고 오빠가 막 몰래 뺏기도 하고 그거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좋았던 게 운동장 씬 할 때 정말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땀에 뻘뻘 흘리면서 그 조금 찌든 상태로 수행 평가를 하는 씬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좀 귀엽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풋풋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오빠의 그 어색하면서도 그 아련한 미소도 더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진짜 저희들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깜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님들 이쪽으로 좀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대사가 상당히 많고 또 컷을 많이 나눠서 찍으시기보다는 좀 한 컷들을 좀 빈호흡으로 찍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씬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상당히 이제 어떤 좀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제 머금고 이제 잔뜩 머금고 좀 시작을 했다가 컷 말미에 가면 뭔가 약간 컷 말미에 어떤 긴장감들이 살짝 다른 기묘하게 좀 풀어지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혹은 리허설 단계 혹은 리딩 단계에서 어떻게 열고 그 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닫겠다라고 좀 계획하셨는지 배우님들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감독님들도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설정에 관해서의 대화는 뭐 크게 있진 않았었어요. 배우들이랑 있진 않았었고, 제가 이 한신한 씬의 설정들을 하고 있었던 건 이들이 하는 이 공간에서 하는 대화는 이 영화상에 나오지 않는 어떤 시간의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안에 나와서 이들이 대화하는 건 집에서든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지? 혹시 이게 무슨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고민은 다 하고 만났을 때 그 고민의 결과를 대화로 하고 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가 끝나고 집에 가거나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또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다시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되나? 잘못 얘기했나?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 우리가 영화 안에 스크린 안에 보고 있는 이들의 대화는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한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무겁게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나이? 이들이 지금 10대이고 우리 성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무게감과 다른 무게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두고 대화의 어떤 장면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대화 하나하나를 좀 다 소화하시고 곱씹어서 이렇게 내보내실 때 굉장히 긴 장면이고 또 그 안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씬 끝에 가면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신의 긴장을 관객으로서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그 플로우를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롱테이크가 좀 많아서 예, 그렇죠. 네, 롱테이크가 많아서 좀 되게 호흡이 길게 많이 더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리딩 때부터 감독님이 이런 장면이라든지 어떤 장면에 롱테이크로 갈 거고 뭐 영화 찍을 때 대부분 롱테이크로 많이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촬영을 하는 동안 큰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롱테이크를 가져가서 그랬는지 감정이 끊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많이 담겨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도 하고 저희도 하면 할수록 물론 NG가 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느라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었는데 연기하는 저로서는 좋았어요. 감정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호흡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저는 되게 영화에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교실에서 현재 친구하고 뒤돌아보지 마라고 얘기할 때나 혹은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장면에서 보면 그 호흡이 굉장히 긴데 그 씬의 뒤에 갔을 때 제가 또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씬 뒤에 갔을 때 뭔가 생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대사의 긴장감들이 조금 다른 식으로 좀 환기되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의도된 것들인지 분명히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지점은 정확히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나이대의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들을 그들 안에서 심각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는 와중에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마무리됐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면 이미 이제 다른 이제 세계로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 상황은 이미 해결됐고 대화로 그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좀 성인들이랑은 좀 다른 그들만의 어떤 의식 체계, 어린 친구들이 쉽게 어떤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것들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 항상 그 신들의 대화의 끝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 전환, 환경 전환은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이제 논의하던 10대 두 청소년이 그 이야기 끝에 그럼 쫄면을 먹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분위기를 환기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제가 좀 과장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스크린을 보셔서 아마 더 예민하게 그런 뉘앙스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시죠? 제가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화면이 굉장히 좀 낭만적인 톤, 소프트한 필터도 많이 쓰신 것 같고 또 음악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음악의 포인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약간 반박자 빠르게 약간 관객들의 감정을 좀 리드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의 톤의 면허랄까요? 어떤 그런 촬영이나 음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고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설정 자체의 어떤 무게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요소들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영화의 분위기를 하나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 역할들을 화면에서 봤을 때,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이미지로서 보이는 그런 다이렉트한 이미지로 봤을 때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한 이미지들이 이 영화 전체 큰 설정으로 없어지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분위기를 좀 더 더해주고 싶었어요. 음악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화면의 손도 어둡지 않게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지 않게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이제 영화에 전학생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영화가 상당히 또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과연 그 전학생 이 크레딧에 어떤 역할로 올라갈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해요. 예. 그 친구 이름 병재입니다. 네, 너무 궁금했었는데 병재로 되어 있고 두 배우분들께서는 그 인물들하고 연기하실 때 어떤 인물로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 친구가 전학을 과연 어디서 왔을까 라고 궁금할 때쯤 본인이 LA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되게 신기했었는데 뭐 배우님 계시면 사실 이제 배우님께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앉아에 안 계시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 배우로 어떤 인물로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초현실적이면서 좀 비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병재라는 그 캐릭터를 저 처음 봤을 때 이게 뭘까라는 의문을 이게 뭘까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뭘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LA에서 왔다 그러고 근데 이제 현재 대사 중에서 근데 발음이 좀 뭐 이런 대사도 있고 그냥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했던 거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냥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현실에 과연 이런 친구가 있을까? 그냥 좀 환상. 그리고 현재가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환상의 존재?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요? 조금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이 지옥이라서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재의 또 다른 환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재의 병환이 깊어지면 보이는 어떤 그런 착시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저 될까요? 너무 아파서 좀 오락가락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 보라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그 존재를 굉장히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 오실 때는 실제 이제 인물 만나서 연기하실 때 어떠셨나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구나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딩을 하고 딱 촬영을 하기 전까지 얘가 어떻게 현재가 아니라 병재를 캐릭터 갖고 왔나를 몰랐었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근데 저는 정말 수민이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뭐야? 하다가 근데 너무 워낙 병재라는 인물이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수민이도 현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병재만 오면은 되게 헛웃음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좀 더 가볍게 가져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민이한테는 그냥 정말 특이한 아이, 어디서 왔나? 저희 극장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되게 사람 마음을 참 가볍게 해주는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임해서 병재와 호흡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전 무엇보다 좀 병재 걸음걸이? 제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디렉션 하셨어요? 실제로 그 행동 거지는 저희 교포들이 하는 행동 거지라고 본인 스스로 LA 다운타운에서 그 행동 거지 정확하게 교포들이 하는 포의 걸음걸이라는 게 있군요. 워크라는 게.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병재 역할을 한 우아라는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감독이 디렉션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이것이 LA의 걸음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확인할 길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네. 실제로 그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 오고 귀가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건전지 소녀. 예, 그래서 그 티셔츠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영화 보시고 뭐 소감이나 혹은 배우님들 또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손 들어주시면 저희 혹시 질문하신 관객분들께 준비된 선물이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장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 그러면서 해주신 저희 앞에 저기 남성분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좀 전달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간단한 질문 두 가지인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이제 그 두 배우, 두 캐릭터 중에서 이제 특히 정재현 배우님께서 연기한 현재라는 캐릭터가 고백을 한 장면이 사실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따로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차였다라는 식으로 대사로 처리하면서 이 두 인물 간에 전사가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그냥 약간 가볍게 그렇게 넘긴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노숙자 캐릭터,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약간 사연이 있는 혹은 집착을 하는 듯한 그런 그 노숙자 할아버지 캐릭터는 어떤 역할로 어떤
맥락에서 넣으신 캐릭터인지 궁금합니다. 그 오토바이 노숙자 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는 이 극 안에서 이들을 좀 이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들을 좀 이어줄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서 다 만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모두가 한 자리에 있거나 동시에 만나거나 할 수는 없어서 이들이 만나서 공통의 관심사로 얘기할 어떤 이야기가 필요했고요. 그게 어떤 면에선 상징성을 두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보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상징을 이 캐릭터 안에 어떠한 상징도 두진 않았거든요. 뭐 현재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어떤 뭐 이상향이라든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로 만들고 싶진 않았고, 근데 그렇게 보였으면 하는 의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속이는 어떤 장치로 사용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정확하게는 이들이 이어지는 어떠한 이야기, 그게 좀 더 상징성이 있어 보이는 어떠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캐릭터이고,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잘 그렇게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마지막으로 가게 된 이유라기보다 아까 질문 중에 왜 좀 더 가볍게 시작을 하는 의도도 아마 있었을 거고, 이 이야기의 끝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마지막에 현재 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영화의 시작점이거든요. 그 말을 입 밖에 뱉는 순간 친구는 절교의 마음을 먹었고, 수민이는 처음엔 몰랐지만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처음부터 던져주기에는 너무 많은 시련들이 처음에 시작을 좀 무겁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구조를 조금 섞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기 번쩍 들어주신 안경을 끼신 여성분께 좀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왼쪽 손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한테 하나랑 배우분들에게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가 장편이라고 하기 되게 아슬아슬한 짧은 러닝타임인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지 하나랑요. 그다음에 현재가 그 아픈 불특정이라는 사실을 친구한테 이렇게 미리 먼저 얘기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10대인데 10대가 그 친구들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힘들까봐 얘기 안 했다는 설정이 되게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배우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저보다 성숙한 것 같아요. 네, 배울 점이 많고요. 그 친구를 배려해서 말을 안 했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아프면 말하기 힘들다는 대사도 있고, 현재가 뭔가 그 사실을 본인조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좀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현재가 좀 많이 무거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었던 모습도 있고, 더 조금은 밝아 보였으면 좋겠었던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티를 잘 안 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거는 그냥 좀 다른 영화 말고 다른 얘기로 정말 누군가 이렇게 아프거나 하면 정말 아픈 사람을처럼 대하는 것보다 아무렇지 않게 좀 대하는 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고 저도 정답은 못 내리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약간은 그런 생각을 현재조차도 조금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병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질병이라는 게 거의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어가지고 이게 결국 나만 남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이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괜찮아라고 이렇게 저를 계속 뭔가 이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인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 고통의 대부분의 내가 혼자 겪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좀 다른 걸로 잊게 해주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어떤 질병 환자로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좀 바라는 게 아니었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고맙습니다. 더 길기를 바라셨습니다. 러닝타임은 처음부터 시나리오 자체의 분량이 이 정도의 분량으로 시작했고 거의 걷어낸 장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딱 찍은 만큼의 편집으로 나왔고 어떤 면에선 이 시간을 넘겼을 때 이 영화를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연출자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의 영화들, 사건 중심의 영화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떠한 영화들이랑 또 다른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진 영화가 얼마나 몰입을 관객들한테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신인 감독으로서 내가 그 정도의 연출력 아니면 관객들을 장악할 정도의 그런 힘을 2시간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분량은 적당한 수준의 이 영화에서 적당한 수준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이 몇 개, 그 시나리오에 몇 개의 신이 있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20개? 보통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시면 120분 정도 되는 영화의 신들이 한 100개에서 120개 되거든요. 그 20개 정도의 신으로 지금 런타임 70분 남기신데요. 아무래도 대화신이 많고 또 좀 긴 호흡의 좀 그런 서정적인 영화다 보니까 그 작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짧은 시나리오로 좀 이렇게 지금 정도 길이, 감독님 생각하실 때 적당한 길이의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말을 하면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그 안경 낀 녀석, 그 마이크입니다. 손 좀 들어주시면 네, 영화 정말 여름에 여름에 정말 잘 맞는 싱그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정재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보라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고3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금 희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현재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만 필요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초반에 뭐 야자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인강을 열심히 듣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현재가 그 손목을 긋고 병원에 나와서 많은 걸 하고 나 되게 재밌었지 라고 말을 하는데 학교에 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수민이를 만나는 게 즐거움이라서 갈 수 있겠지만 학원에 가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고3 학생들이 하는 루트를 따라가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굳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냥 자기가 평범한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지 아니면 뭐 배우님께서 생각하신 다른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현재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손목을 긋고 병원을 나와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렇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중간에 안 한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그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현재도 좀 만끽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대충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뭐가 됐든 좀 끝까지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한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현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막 지훈이가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했던 게 그런 시간들을 좀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최선을 다해서 더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하루하루를 그거를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현재가 좀 자신의 상황을 도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하세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합니다. 안 되겠어요. 예. 손 좀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할게요. 저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는 그 마지막에 보면은 현재하고 수민이랑 같이 원래 있었던 뭐 마음을 털어놓는 씬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몇 번 영화를 보면서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일인가 아니면은 상상 속의 일인가가 구분이 안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현재가 교복을 입었던 때는 훨씬 전 얘기 때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런 장면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원 씨한테는 조금 사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많이 궁금하고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 몸담으신 지 오래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김보라 배우님이 대선배님 15년차 짱가의 연기자가 옆에 같이 이제 상대 역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또 뭐 피드백을 세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좀 이제 혼낸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저희가 그 배우님과 감독님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켜주시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그 교실에서의 그 장면은 현재의 어떠한 바람, 현재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위해서 존재한 시인이었고요. 보신 것처럼 어떤 그 장면이 환상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하는 어떤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정해놓고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영화의 엔딩은 공원에서 쓰러졌을 때가 이 영화의 마지막이었고요. 경제와 대화하는 중에 현재가 쓰러지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시간으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현재가 듣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수민의 고백, 대답, 자기가 얘기했었던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바람이 그 씬에서 보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의 모든 대화는 수민이와 현재의 모든 대화 아니면 다른 뭐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이 영화에서 마지막 그 한마디는 수민이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현재가 듣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 그러니까 그걸 들려주지 않고 이 친구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슬퍼질 것 같고 듣고 싶었던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정지현 배우님.
일단 대선배님께서 좀 풀어주셔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대선배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같이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빠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여? 그러는 거예요. 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지금 몰입을 잘했구나.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돋아주셨던 노래가 네, 촬영 현장은 제가 이 전자품을 했을 때 그 동갑으로 나왔던 친구가 8살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이걸 촬영하면서 보라랑은 1살 차이가 나가지고 되게 즐겁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라 배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그냥 연기를 하다 보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외에는 저도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떠한 작품을 할 때 늘 뭐 새로운 현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늘 저도 뭐라고 그랬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작품을 할 때 배우와 스태프분들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 좀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좋았습니다. 뭐 오히려 그 작업 경험, 그러니까 연기 배우로서의 작업 경험이 많지 않은 재원 배우의 어떤 또 그 관습적이지 않은 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좀 다른 지점들 혹시 발견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나이 것에 그만.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몇 개 더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래도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맨 뒤에 계시는 남성분, 강경팀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김보라 배우님한테 스카키스 정말 잘 봤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마지막에 현재하고 수민의 그 마지막에 감정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배우님들께서 제일 공감 가는 캐릭터는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재하고 수민이하고 그 노숙자의 그 공통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민과 노숙자와의 공통점이요?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이어가지고 잠시 버퍼링이었는데요. 수민과 현재와 그 노숙자의 어떤 연결고리와 공통점을 설정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노숙자는 현재와 병재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더 있다고 보시는 게 영화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둘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공감하고 유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이야기 캐릭터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설정해 두었고요. 수민과는 어떤 면에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어떻게 이어질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작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영화 촬영하시면서 가장 좀 감정이입을 했었던 장면? 이렇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원래 질문에 원래 누가 있어? 가장 공감이 되는 역할? 공감이 되는 역할이었죠? 원래 질문. 공감이 되는 역할이란 또 마지막 호흡이 어땠는지? 네.
공감이 되는 역할, 저의 원래 성격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김보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마음, 그리고 현재가 친구들한테 또는 수민이한테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관객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재의 입장을 가장 공감을 했고, 마지막 장면은 아무래도 롱테이크를 갔었는데 롱테이크를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몰입이 돼서 오히려 저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몰입이 돼서 힘들었었고 그거를 일부러 좀 가볍게 덜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덜 집중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빠의 그 무덤덤함 때문에 이입도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호흡적으로는 당연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제일 공감이 갔던 역할은 아무래도 현재인 것 같고요. 현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안쓰럽잖아요. 마지막에 또 진짜 가고 그래서 제일 이입이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그 좋아해라고 했을 때의 감정이었나요, 질문이? 그때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좀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정말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고 드디어 그 말을 듣게 됐는데 사실 그게 뭐 현실일지 아니면 현재 환상일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촬영하면서 좀 제가 좀 감정이 이렇게 딱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 선배님이랑 호흡은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대답해요. 네. 마지막 한 분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네. 여기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그 두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 캐릭터 다 영화를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또 현재는 병을 숨기면서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또 시크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두 캐릭터 다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배우님들이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것을 가장 캐릭터의 어떤 성격을 중점으로 두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각자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원에게 현재란? 돌아와줘.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돌아가줘라고 하시는 가지마. 캐릭터를 접근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셨는지. 일단 주제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도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눈에서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죽어있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조금 빛이 나는 좀 그런 거에 중점을 뒀었던 것 같고요. 성격 제일 중점이 둔 성격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제 성격을 잘 모르겠어서 현재 좀 티를 잘 내지 않는 좀 어른스러우면서 그냥 좀 약간 덤덤한 그런 쪽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민이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되게 본인의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말하는 그런 솔직한 아이인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소녀라고 해야 되나? 네, 똑부러진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여름을 살아갈 아이 수민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대단되네요. 예. 뭐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그것이 밸리드 1년인데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잘 해보진 않는데 제가 감독님 울리려고 한 질문 아니에요. 지금 울먹울먹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다루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고민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서 네. 질문 잠깐의 며칠 동안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나머지 날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며 그렇게 죽지 않을까요? 전두현 배우님은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시간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얘기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한여름이다라고 한다면 100일 정도 될 텐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뭘 할지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더 활기차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도 더 하려고 좀 활기차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만끽하려고 싸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감독님처럼 한 며칠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많이 빠져서 한동안은 무언가를 못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금 마음 정리도 되고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결말이기 때문에 오빠처럼 하고 싶은 거를 훌훌 털면서 최대한 밝게 지낼 것 같아요. 또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자주 만나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속내를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궁금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개봉 날인데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굿바이 썸머 여름에 극장가에서 또 선전하시길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겠고 또 주변에도 또 도움 많이 되겠죠. 굿바이 썸머 말고까지 쭉 번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세요.